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6, 코스닥이 1.74, 해외 증시 간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5%대, 무려 5%대, S&P가 4.32, 다우가 3.94, 시장이 정말 크게 한번 진동하면서 울었습니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상해 0.8, 항생 2.48, 니케이 2.78,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아주 과하게 빠졌죠. 자,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보고 가시죠.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인 8.1%, 예상치가 8.1%였는데 요거보다 0.2% 높았어요. 그러나 7월 상승률보다는 0.2% 낮았죠. 그쵸? 시장 예상치보다 0.2% 높게 나왔고 저는 전달 7월 달보다 0.2%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냐? 연준 75bp, 이제 0.5bp는 들어가 버렸고 75bp냐? 1% 100포인트, 그러니까 100bp 1% 올리냐? 0.75% 올리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면서 자, 지표상으로 보자고요. 미국의 달러 가격이 109.8, 약 110에 육박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의 킹 강세, 더불어 원화의 초초초 킹 약세 1390원,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것이냐? 그래서 빅스텝은 이미 기정사실하고 1%냐? 100bp냐? 75bp냐? 여기서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시장이 만약에 100bp를 올리잖아요? 시장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알아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미 100bp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이미 경제 펀더멘탈이나 증시 펀더멘탈이 받아들이기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흔들거리겠고요. 0.75%, 즉 75bp 올리더라고 해도 시장이 받아주거나 크게 흔들거리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통찰력을 언급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자, 누구냐면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언급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CPI 쇼크 직후에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반대를 주장한다.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만 합니다. 충분히. 자,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가 연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인데 무슨 디플레이션 얘기야?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는 투자자들이 디플레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정책적 실수를 하고 있다. 8월 CPI 충격으로 나스닥이 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출렁이는 와중에 투자자 웨비나를 개최했다. 그는 웨비나에서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거라며 우리는 이미 파이프라인에서 많은 디플레이션을 보고 있다. 우리는 15년 넘게 인플레이션 광풍에 대비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 이어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사례를 언급하며 제가 되게 많이 언급했죠. 1970년도에 바로 인플레 파이터의 폴 볼커 룰을 만들었던 어쨌든 우리는 제롬 파월 의장과 이번 연준의 과업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시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 볼커 전 연준 의장 시대에는 20%대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바 했다. 이때 70년대 물가 급등을 이끌었던 시기는 베트남전 종전, 근본이제 포기, 유가 4배 상승과 맞물렸다. 유가의 4배 상승. 그러나 이번 사태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일시적인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덜 심각한 상황. 이어 현재 인플레는 지난 15개월간의 문제에 더 가깝다. 자, 이거 제가 자세히 언급드렸죠. 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의도적이다. 왜? 2008년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물가 2%를 못 맞췄어요. 물가 2% 상승률을 못 맞췄습니다. 그렇게 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댔는데도 물가 2%를 못 맞췄어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이후에 전 세계 락다운, 공장이 멈춰 쓰게 되면서 생산이 멈췄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중국 봉쇄가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가 않았어요.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식량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게 됐죠. 기름을 부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 단숨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까지 떨어졌죠? 그쵸? 얘가 시차를 두고
7%, 6%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추세적 흐름이다. 정리를 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슈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현재 1%, 0.75% 금리 이야기가 나오지만 얘가 꺾여 나가면 연준은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수로 판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노동부가 8월 CPI를 공개하며 시장을 충격을 빠뜨리는 가운데 나왔다. 8월 CPI는 중요한 거 아까 확인을 하셨죠? 8.3%, 8.1%보다 전망치보다 0.2% 높았고요. 전월보다는 떨어졌었죠. 그쵸? 그래서 뉴욕 3대 지수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미국의 추가 긴축으로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기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디플레를 우려하고 있다. 왜?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준의 중대한 금리 인상은 역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 8월에도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향후 약 18개월 동안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죠. 제가 봤었을 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지구가 아픕니다. 지금 탈탄소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내연기관차에 종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다 전부 다 탄소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의 한 명 한 명 한 명이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죠. 이 이면에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간다. 지구가 아프다. 고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차후 언급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무척 가팔라졌다. 그리고 증시와 주식과 자산시장,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일부 거품을 빼고 있다. 실물경제와 그리고 금융경제와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고 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물가가, 핵심은 물가죠. 이 물가의 추세를 벗어나는 과도한 상승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연준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시장은 이미 큰 폭으로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고 원화가 엄청나게 약하고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경제 위기가 나오고 있으나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죠. 연준은 페달을 밟았다. 2008년도 이후에 180도 달라진 세상관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매크로 때문에 빠지게 되면 매입 기회로 삼는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주 FOMC 전까지 널뛰기장 불가피하다. 시장이 노이즈로서 모두가 공포에 쩌들 때 선수들은 매입을 시작합니다. 늘 여유자금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물가 쇼크 후 환율 1,400원대 진입 초입기, 연말 1,350원 가능성도. 자, 원화도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약세에 대한 슈팅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슈팅 나온다는 부분은 어느 기점인가 떨어집니다. 이 기준점에 물가가 있다. 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바뀐다.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바뀐다. 그러면 금리도 같이 움직인다. 자산시장도 같이 움직인다. 이게 바로 본질이자 공식이자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3.49 하락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5.41, 제약이 5.6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낙폭이 좀 있었죠. 셀트리온은 크게 밀렸지만 살짝 반등 나오면서 끝났고요. 자, 지금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확대해서 보죠. 오늘 많이 밀렸지만 장중에 무려 5.63까지 밀렸지만 3.49 회복하면서 끝났다. 지금 딱 보게 되면 바닥에 쌍저점을 형성한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건 쌍저점인데 일봉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쌍저점 같이 현재 보면 쌍저점 같이 현재 밑에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쌍저점이 일봉상 형성된 모습입니다. 지금 빠진 게 이 부분은 매크로 때문에 빠졌죠.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매크로로 빠지면 기회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중심에 있겠지만 예전 같진 못해요. 더 크게 밀었겠죠? 매갈이 없이 끊임없이 밀었을 텐데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면 크게 빠졌다가 5%대까지 회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흐름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셀트리온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바닥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쌍바닥. 더불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많이 싸요. 60일, 20일, 20주의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딱 하고 받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그쵸? 2018년도, 19년도에 바닥권과 비슷한 흐름이다. 지금 빠진 건, 요 웅봉은 매크로로 빠진 게 크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매입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매도 비율을 한번 함께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입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17.48,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은 47만 3천 주.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매 비중,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공매도 매매 비중 17.48, 거래량은 47만 3천 주, 오늘 3.4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8.94, 거래량은 65만 2천 주, 오늘 5.42, 낙폭이 좀 있었죠? 자,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3.31, 거래량은 16만 5천 주, 등락률은 5.6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에 자주 보여요. 뭐가? HSBC가 상당히 최근에 자주 보이네요. 그쵸? 얘네가 최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모니터링에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JP모건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모건스탠리가 8만 5천 주를 팔았어요.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나오는지, 저는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모건과 메릴린치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신한과 JP모건,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들끼리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HBC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의 움직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을 좀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의 수급은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시장도 크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기금은 18,600주, 약 19,000주를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2,100주. 금융투자가 시장에 밀리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간 38,000주, 외국인은 10,000주. 크지 않아요. 개인이 5만 주를 담았다. 수급의 큰 흐름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가 나왔는데 기간이 무려 24만 주를 매도했어요. 중심이 금융투자였다. 18만 주. 왜?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연기금 4만 1,000주. 그러나 얘도 수급의 중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이다. 더불어서 큰 그림에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제가 어제 계속 언급을 드렸죠?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기관 매도의 중심은 금융투자였다. 이 부분 보시고요. 더불어 시장에 대한 수급, 환율이 밀리게 되면 당연히 수급도, 코스피 수급도 좋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나 볼게요. 1645억, 기간이 2396억. 어제는 4천억 들어왔어요. 매도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밀린 거 대비. 그래서 시장이 먼저 안정화되기 위해선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가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계속 언급드리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반도체 가격을 봐야 한다. 반도체 가격을 봐야 하는데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이 삼성전자의 실적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로 삼성전자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시장은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매크로, 즉 달러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요. 더불어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오늘 양봉으로 그래도 물론 2.2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양봉으로 시장이 보게 되면 거의 바닥을 얘는 살짝 돌파했죠.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정을 취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지금 차트인데요. 이 120선 지지를 받고요. 다시 이 부근에서 이제는 하락이 정말 과해요. 지금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공매도가 밀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18만 원이죠. 열심히 저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장 안정화되고 실적 뽑아내면 당연히 수급은 돈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해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을 따라 100% 돈은 기관들과 외국인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난 100여 년간의 주식 투자의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